구독 누르셨어요? 인공지능 개발 회사 오픈 AI를 이끌며 지난해 챗 GPT를 내놓아 스타덤에 오른 샘 알트만. 그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17일 오픈 AI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갑작스레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해고의 원인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샘 알트만의 복귀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벤진가는 현지 시간 20일 오픈 AI의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이사회의 사임과 함께 알트만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 이사회는 알트만이 계속해서 오픈 AI를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겠다며 알트만을 전격 해고했죠. 또한 오픈 AI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었던 그렉 브록먼도 이사회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어 오픈 AI 이사회는 신임 CEO로 트위치의 공동 창업자인 에멧 시어를 임명하기로 했지만 직원들은 시어와의 미팅도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오픈 AI 직원들의 반발이 심해 알트만의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CEO는 알트만과 브록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급 AI 연구팀을 이끌게 됐다며 둘의 합류 소식을 알렸고요. 이후 주가도 들썩였는데 1986년 IPO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7.44달러에 마감했고요. 시가총액도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앞으로 AI 시장 어떻게 될까요?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샘 알트만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경영진에서 물러남에 됨에 따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오픈 AI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로 갈 것이냐,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쫓아낸 이유는 근본적으로 과도하게 수익성만 쫓았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오픈 AI의 특수한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오픈 AI는 근본적으로 비영리 단체에서 시작을 했고요. 2015년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완전하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분이 없는 6인의 이사회가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사회가 최상위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이고, 챗GPT 개발 역시 외부 입김에 좌우되지 않도록 자본과 경영을 완전히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제 수익 투자자긴 하지만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는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리아 수치키버가 이제 새로 경영진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견해는 악의적인 일들이 나쁜 일을 위해 AI를 쓰는 건 막기 어렵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AI의 발달 속도를 조금 줄이고 안전하게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결국은 갈등, 샘 알트만과 회사를 만든 경영진 간의 갈등이 좀 있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 이런 윤리 논쟁하는 것들은 리스크가 있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온 것들이 이제 서베일런스, AI가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도 있고요. 무기 생산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파괴시킬 것이 아니냐, 혹은 자동화 무기들을 만들어서 사람이 관계됨 없이 지나치게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인간의 노동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고, AI가 세질수록 누가 이렇게 강력해진 AI를 통제할 것이냐 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이제 정치적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개입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될 것도 있고요. 법률적으로도 현재 시스템에 맞는지, 그 다음에 AI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지 안 할지, 사람의 가치와 사람을 보호하면서 결국 AI 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란 것이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돼 있고, 가짜 지식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윤리적인 이슈가 제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느 게 구체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가능성을 제어하자는 차원에서 오픈 AI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냐라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챗GPT 같은 것도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느냐, 이거 천천히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AI 관련 규제에서는 EU가 가장 앞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윤리적인 이슈에 보다 깊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 가짜 뉴스, AI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끔 하는 그런, 실제와 가짜는 구분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디지털 서비스법 같은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장법, AI 기업들이 혹은 플랫폼 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을 독점해서 어떠한 AI 윤리라든지 AI 기능을 너무 활발하게 혹은 초국가적으로 달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독점 가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게이트키퍼로 분류해서 의무 금지 사항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AI가 신원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인공지능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AI가 서베일런스 기술로 직접적으로 투영되는 걸 막고 이런 방향으로 기술 개발은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초보 단계고요. 차근차근 우리 플랫폼에 대한 것들, 시장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가짜에 대한 것들, 서베일런스에 대한 것들이 차근차근 규제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